몸에 난 상처조차 쉽게 아물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마음이 겪는 아픔이야 오죽하겠는가. 유혹은 많고 녹쓰는 몸 무겁다. 안녕하세요. 아우기는 사랑방입니다. 앞에 전해드린 것은 이재무 시인의 마흔이라는 시입니다. 이재무 시인은 1958년 충청남도 부여태생으로 서울 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 교수를 지냈습니다. 마흔, 누구에게나 덜컥 하는 느낌으로 다가오는 나이죠. 시인은 그 안타까움과 무게를 단 3줄로 압축했습니다. 마흔도 그런데 더 나이 들면 어떻겠습니까? 박경리 선생의 견딜 수 없는 것은 50대 중반 이후에 겪는 몸과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단구동에 이사 온 후 쐐기에 쏘여 팔이 퉁퉁 부은 적 있었고, 돌틈의 땡비 팔짝팔짝 나를 뛰게 한 적도 있었고, 향나무 속의 말벌 때문에 얼굴 반쪽 엉망이 된 적도 있었고, 뿐이랴 아카시아, 두릅, 찔레도 각기 도끼 뿜으며 나를 찔러댔다. 뿐이랴 베어놓은 대추나무 끌고 가다가 종아리 부딪혀 피투성이 되던 날, 오냐 너가 나에게 안갚음을 하는구나. 아픔을 그렇게 달래었지만 차마 견딜 수 없는 것은 사람의 눈이더군. 나보다 못 산다 하여, 나보다 잘 산다 하여, 나보다 잘났다 하여, 나보다 못났다 하여 검이 되고 화살이 되는 그 쾌락의 눈동자, 견딜 수가 없었다. 박경리 선생은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하소설 토지의 작가입니다. 1926년 경남 통영에서 태어나 2008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인 김지아 씨의 장모이기도 합니다. 소설가로 유명하지만 시도 꽤 많이 남겼습니다. 견딜 수 없는 것은 1980년대 들어 서울을 떠나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에 살던 때의 심정을 담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 전원생활이지 일가붙이 하나 없는 원주에 혼자 살면서 입은 몸과 마음의 상처를 절절하게 드러냅니다. 인생은 상처투성이입니다. 살다 보면 자빠지고 엎어지고 구르고 빠지고 미끄러지니까요. 몸만 다치겠습니까? 마음 역시 수시로 여기저기 찔리고 베이고 대고 긁히고 부서집니다. 저 역시 온몸 곳곳에 상처 자국입니다. 돌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부러진 안경테가 눈썹 사이를 찢어놨고, 왼쪽 발등은 가시에 찔린 곳이 골마서 생긴 흉터로 불룩 솟아있죠. 자주 넘어지는 바람에 무릎에도 꽤 큰 흉이 있습니다. 손과 팔 여기저기엔 부엌 아래 베이고 끓는 기름에 댄 흔적이 있고요. 몸의 상처야 시간이 지나면 낫습니다. 흉이나 자욱도 희미해지고요. 문제는 마음의 상처입니다. 내 상은 좀처럼 아물지 않는 데다 곧잘 다시 터집니다. 가슴 깊이 격발장치, 그러니까 트리거로 남아있다가 누군가 건드리는 순간 폭발하는 거죠. 오늘은 이런 마음의 상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외상의 경우 빨간 약이든 안티프라민이든 바르고
밴드도 붙이고 심하면 수술도 해야 하는 것처럼 내상도 어떻게든 가라앉혀야 살 수 있을 테니까요. 천천히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제 가슴엔 대못이 3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학생 때였죠. 엄마의 심부름으로 광장시장에 있는 친척네 가게에 갔습니다. 돈을 빌리기 위해서요. 친척 아주머니께 말씀드리자 흘낏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하시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들어와 앉으라고도 가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복을 입은 채 오가는 사람들의 흘끔거리는 눈길을 받으며 계속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 간 건 오후 1시, 돈을 받은 건 저녁 6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두 번째는 대학에 떨어지고 재수를 하던 때 기억입니다. 학원에 다닐 형편은커녕 생활비도 아쉬워 출판사에 들어갔는데 퇴근하다 종로 2가 건널목에서 대학 배지를 단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뭐 하냐고 하길래 취직했다고 하니까 비웃음 가득한 얼굴로 어디에? 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그 아이가 쓴 그 단어를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신문사 부장 시절이었죠. 편집국장과 얘기하다가 엊그제 보니까 논의 고인물이 햇빛에 반짝이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했더니 그 국장 왈 먹고 살만한가 보네 했습니다. 봄이 좋아지면 나이가 든 거라던데 아직도 그런 감성이 남아있네 등 수많은 말이 있는데 말입니다. 훗날 그가 저를 싫어했던 이유를 알고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여자가 큰 소리로 웃는다였고 다른 하나는 옷차림이 없어 보인다 였답니다. 이 밖에도 살면서 받은 상처들은 무시로 제 가슴을 짓뭉개곤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나마 나에 대한 공격이나 무시는 견딜 수 있지만 간혹 자식들이 억울한 꼴을 당하면 끓어오르는 우라와 분노를 달래기 힘듭니다. 모든 부모가 그렇겠지만 저 역시 자식은 언제나 트리거입니다. 최근엔 끔찍한 트리거가 하나 더해졌습니다. 김호중에 대한 언론 보도나 누군가의 막말이 그것입니다. 지난해 5월 이후 툭하면 아무 일에서나 그를 들먹거리는 기레기들 때문에 속이 썩다 못해 문드러질 지경인 만큼 김호중이라는 이름만 나와도 가슴이 벌름벌름 거립니다. 아리스들도 똑같으시겠죠. 이런 마당에 어느 교회 목사 한 분이 설교 도중 가수는 물론 팬들까지 싸잡아 공격하고 폄하했다는 얘기를 듣고 안 그래도 너덜너덜해진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상처 입은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할 종교인이 무슨 이유로 공개 석상에서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특정인을 짓밟았을까요? 김호중과 아리스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칼질을 해댄 그 업보를 장차 어떻게 감당할는지요. 아픈 마음을 달래려 책장을 보다가 마음을 치유하는 79가지 지혜라는 책을 찾았습니다. 원제는 키친 테이블 위즈덤, 식탁의 지혜입니다. 미국 스탠포드 의과대학 교수를 지내고 암 환자 복리 증진 프로그램을 공동 설립해
정신종양학 연구에 힘쓴 레이첼 나오미 레멘 박사가 쓴 책입니다. 레멘 박사는 이 책에서 어떤 이들은 질병으로 고통받으면서도 아프기 전엔 전혀 알지 못했던 용기와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며 그 비결을 전합니다. 비결은 상처에 키스하기입니다. 상처에 입을 맞춘들 고통엔 아무 도움도 안 되지만 외로움엔 도움이 된다면서요. 그는 고통은 살아있다는 증거라며 우리는 고통보다 그 고통에서 비롯되는 외로움 때문에 상처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양면성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우면서도 용감하고 관대하면서도 이기적이고 상처받기 쉬우면서도 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는 따라서 상처에 키스하는 순간 우리의 약점은 곧 힘이고 두려움은 용기를 만들며 상처는 자신의 본질로 가는 길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상처에 시달리다 보면 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거나 자신의 인생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상처에 키스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순간 자신을 괴롭히던 그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 살아갈 의미와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레멘 박사는 책에서 거듭 얘기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되는 은총 가운데 하나는 오랫동안 자신의 결점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강점이 되고 자부하던 면은 오히려 결점이 되는 것을 깨닫는 일이다. 스스로 이렇다 하고 내렸던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에서 무사히 헤어나 실패를 추수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총인가. 레멘 박사의 책을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내 가슴에 박힌 3가지 대못이 나를 통곡하게 했던 그 숱한 상처들이 실은 나를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해준 기둥이었구나 라고요. 평생 상처가 만든 오기를 버팀목 삼아 살았거든요. 아무리 아파도 하루만 슬퍼하자고 다짐하면서요. 실제로 하루만 슬퍼할 수는 없었죠, 물론. 상처는 쓰리지만 거기에 잡아먹히지만 않으면 어떤 아픔도 견뎌낼 수 있는 초강력 내성이 생기는 듯 합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니체의 말처럼 말이죠. 어쩌면 말할 수 있는 상처는 상처축에 못 드는지도 모릅니다.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는 상처도 있으니까요. 김호중도 아리스도 지금의 고통과 상처에 키스함으로써 멀지 않아 다가올 김호중의 바다에서 함께 항해하는 슈퍼 휴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호중의 경우 이번 고난을 극복하면 21세기 세계 최고의 테너가 되는 건 따놓은 당상일 테니까요. 지금까지 상처에 키스하기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을 얻겠습니다. 감사합니다.